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차기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본, 한국 등 정상들과 통화하며 동맹 강화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불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와 일본, 한국 정상과 차례대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양국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글로벌 보건안전 구축, 세계 경기 회복 부양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공동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상호 관심사와 미한 동맹을 뒷받침할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에 앞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선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따른 일본과 미국의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기후변화와 전세계 민주주의 강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는 양국이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처, 경제회복과 민주주의 강화와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12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통화하며 소외계층과 빈곤층, 기후변화, 이민자와 난민 문제 등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에 펜실베니아주 자신의 표가 무더기로 바이든 표로 둔갑했다는 한 매체의 주장을 소개하며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다툼을 지지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정보당국의 정보 브리핑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 should be in the same posture that we were in throughout the whole campaign, with both of them receiving briefings as they're both trying to be able to prepare and then allow the process to be able to go through right now. Because at this point,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a lot of states. 전직 관리와 장성 등 초당적 인사 150여 명은 연방조달청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선인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접근이 지연될 경우 국정의 연속성과 준비 상태가 약화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도 1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전 세계 독재자들과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유엔 총회 연례 보고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이 우려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IAEA가 서구 적대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5차 유엔 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유엔 총회의 IAEA 연례 보고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deeply regrettable.
그로시 총장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한 IAEA 협력과 IAEA 사찰단이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AEA가 현재 북한 현지 감사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agency continues to monitor the nuclear progra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ing open source information, including satellite imagery.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그로시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극도로 왜곡됐다고 반박하면서 IAEA의 주장은 추측과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AEA는 국제기구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단지 서구 세력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DPRK will never have any business to deal with the IAEA as long as it runs short of the impartiality, objectivity, lifeline of its activity, and remain malignant dancing to turn of the hostile forces against DPRK. 지난 9월 시작된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 등 결의안 3개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이달 안에 이들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채택된 결의안들을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용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10일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상원 지출 승인 법안에서 총 국방 예산 6,960억 가운데 미사일 방어청 예산으로 10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사일 방어청의 요청 예산보다 11억 달러가 증액된 것으로 특히 북한의 ICBM 방어용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에 3억 1천만 달러,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에 4억 5천만 달러를 각각 추가 배정한 것입니다. 또 미국 본토를 노린 ICBM을 격추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미사일 방어청이 요청한 예산이 전액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사일 방어국이 최근 10년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예산을 책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추가 예산을 받게 됐다면서 이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시급한 작전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여행하다가 북한 당국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6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 문제 해결에 계속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 프레디 원비어와 신디 원비어 씨는 12일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요치 않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일에 계속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만큼 선출해준 미국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이어 누구도 히틀러를 칭찬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칭찬하고 친분을 과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원비어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절대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습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활용한 인신매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모든 적합한 방법을 동원해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당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1일 세계 이주 문맥 속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적 권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과 국제 차원의 법적, 정책적 틀이 있지만 여성과 소녀들이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가장 큰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정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 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적 학대와 온라인,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